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오늘은 접시 시스템 실기 쪽에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해서 한 14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한 2편 정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그 설명란에 제가 카페 그냥 자료 업로드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되고, 따로 권한 없으셔서 뭐 가입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카페에 그냥 다운되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접지 쪽에는 단답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관연도에 좀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괄호 넣기도 몇 개 나왔더라고요. 해서 접지 쪽에는 좀 특징이 이런 다른 데보다 수치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들의 어떤 괄호 넣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몇 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접지극 매설이에요. 매설. 그래서 접지극 매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낼 수 있는 게 이 매설 깊이는 그냥 0.75m거든요. 매설 깊이 요 키워드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0.75m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요 철주에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0.3m 이상 깊이의 매설하는 경우에는 금속체로부터 1m 이격.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철주 기타 금속체예요. 그래서 철주 기타 금속재 하면 0.3m 매설 이외의 경우에는 그 금속체로부터 1m죠. 1m 떼어서 매설해야 된다. 요런 수치들이 있으니까 요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0.75m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제가 만들까 말까 하다가 일단 만들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접지극으로 일반적으로 뭐 메쉬망이나 봉형 접지극 이렇게 접지극을 따로 시설을 하는 게 보통인데, KC에 보면 이런 기존에 설치된 도전성의 수도관에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수치들이 나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지중해 요런 수도관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수도 관로는 전기 저항 값이 3옴 이하면은 요게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 아래 또 설치 사항들이 있는데, 요 접지도체와 금속재 수도관로의 접속은 요 그러니까 요 수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R은 로우 L이니까 요 어쨌든 수도관의 저항이 작아야 되려면 요 단면적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요 접속을 이게 수도관로가 우리가 그 굵기, 그러니까 요게 일정하지가 않죠. 뭐 다시 좁아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걸 이제 접직으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여기 주 접지 단자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요걸 뭐라고 했어요? 요거 접지도체죠. 접지도체. 여기서 어 접지도체와 수도관로의 접속은 요 안찌름 기준으로 해서 요게 50mm 이상, 50mm 요 안쪽 지름. 그래서 요 50mm예요. 요게 2옴, 3옴이었죠. 기본적으로 3옴 이하의 전기 저항을 가져야 되고, 요 도체를 접속하는 거는 요 안찌름이 50mm 이상인 부분에서 접속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뭐 조인트 하나 있고 이제 뭐 레듀사 같이 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굵은 부분에서 접지도체를 접속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분기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접지도체를 요 분기된 데다 하고 싶어요. 요 메인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분기된 어떤 수도 관로에다가 요 접지도체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 안 하고 그 위치 문제나 어떤 뭐 현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접지도체를 여기 여기다 하고 싶은 거죠. 그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 분기된 수도관이 이제 안지름이 50mm 이하인 거예요, 이하.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 분기된 데로부터 요 거리가 5m 이내여야 돼요, 5m. 5m 이내이면은 이제 요 분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요 5m를 넘어서서 여기 5m면은 뭐 여기 더 연장돼서 길어진 쪽에 접지극을 연결하고 싶으면 이때는 요 분기된 요 수도 간의 접지 저항 값이 2옴 이하여야 돼요. 2옴.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수도관로가 3옴 이하여야 되고 요 수도관 안 지름이 50mm 초과되는 데에다 요 보호도 보호도체를 설치하는 게 기본인데 요 분기된 수도관로가 있고 요게 안지름이 50mm 미만이면은 요 분기된 데로부터 요 5m 이내에 이제 접속을 해야 되고 요걸 초과돼서 접속을 하려면은 요 분기된 수도관로의 전기 저항이 3옴이 아니라 2옴 이하여야 된다는 요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치들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렵게 낼라 치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으니까 아까 그림 이해하시면서 좀 반복해서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3번은 관연도에서 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공유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할게요. 요거는 실제로 실기에 나왔던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TNCS 방식 이게 뭐예요? 우리가 TN이란 게 요 중성선이랑 PE랑 같이 개통접지에 묶는 건데 요렇게 같이 쓰는 요 PEN 쪽을 우리가 C라고 하고 나눠지면은 뭐라고 했어요? S라고 했죠. 그래서 TNCS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서 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검정색의 이런 사선으로 된 거를 N상으로 표기하는 거고 요렇게 된 거를 이제 P로 표시를 해요. IC에서. 그럼 요게 지금 N상이고 요게 P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NPE. 요거 세팅하고 연결하는데 일단은 요거 L1, L2, L3니까 요거는 그대로 연결해 주면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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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똑같죠?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는 지금 PN이니까 P도 여기다 그냥 접속하면 되고 N도 여기 그냥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요게 여기 S 쪽에 만약 노출 도전성 부분은 좀 다르게 해야 되죠. N은 N에다 해야 되고 P는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뭐 되게 쉽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겁먹지 마시고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도 관연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보호도체 굵기. 그래서 요거 16 초가 35 이하, 35 초가.
그때 뭐예요, 이게? 16 이하면은 S, 요 범위면은 16, 35 초과면은 2분의 1 S죠? 요거 0.5에서 여기 표시가 잘 안 돼서 요거 2분의 1 S로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 쓰라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쓰시오 하면 요 두 개 쓰세요. 우리가 어떤 다심 케이블에 중성선이랑 보호도체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심 케이블 또는 어떤 고정된 절연 도체. 요 정도 쓰면 돼요. 그래서 요 답안 보시고 요렇게 나왔었으니까 요거 가져가시는데, 요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거 표 이런 거 또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것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관연도고 요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명칭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이게 뭐예요? 여기가 접지극이죠. 그리고 요게 B가 주접지 단자예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쭉 보면 돼요. 요거는 노출도전부. 요 P랑 C는 우리가 개통의 도전부라고 하죠. 요것도 뭐 개통의 도전부예요. 요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접지극이랑 주접지 단자를 연결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접지도체라고 했죠. 접지도체. 그래서 와서 여기 주접지 단자 기준으로 해서 요 노출도전부랑 연결하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호도체. 보호도체. 그리고 개통의 도전부랑 요 주접지 단자랑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접지 단자랑 등전이를 잡지 않고 이렇게 노출도전부랑 노출도전부랑 연결하든지 아니면 노출도전부랑 개통의 도전부랑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전이 본딩 도체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인데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앞에 보조라는 말이 붙어요. 보조. 그래서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게 관연도에 뭐 접지선 뭐 이렇게 나오고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하세요. 지금 여기 나온 게 최종 12월에 확정된 KC에 나온 용어니까 요걸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호도체, 보호등전이 본딩도체, 접지도체,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도체, 접지극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보호도체 단면적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표 있죠. 그래서 S16, 16, 이게 상도체 단면적이죠. 35 스퀘어, 그 다음에 35 초과. 요게 보호도체 단면적이 S랑 똑같이 하거나 여기선 16 스퀘어, 35 초과면 2분의 1 S. 요게 기본인데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 요거보다 더 이제 경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계산식을 통해서 최소 단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그 계산식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것도 가져가세요. 요거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k분의 루트 i 제곱 t예요. 요렇게 외워도 되고 요게 결국엔 뭐예요? k의 i의 루트 t. 똑같죠? 이거 제곱이니까. 요렇게 나와서 요런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전류 시료값이 1000A고 요게 I죠, I. 그리고 차단을 위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T, T가 요거예요. 0.8초. 그리고 보호도체의 절연재질 및 온도를 반영한 계수를 이제 143으로 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XLP 절연으로 된 쪽의 K 값이 143이고
우리 그냥 나도체 같은 거는 온도에 따라 다른데 보통 K가 276이란 값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요거는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게 K 값이고 여기까지 해서 계산하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요런 전선 규격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5, 4, 6, 10, 16, 25, 35, 50 요게 어떤 전격 개념의 어떤 전선 굵기죠. 요거까지 나온 경우를 한번 볼게요. 그럼 요 식에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K 대신에 뭐 줘요? 143 넣어주고 여기에 I 대신에 1000A 넣어주면 돼요. 1000A. 1000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요 T 대신에 0.8 넣어주면 요게 6.25가 나와요. 그럼 이게 6.25 스퀘어. 요게 만약 전선 규격 안 주어졌으면 요렇게 적으면 될 건데 만약에 요 전선 규격이 나와 있으면 요게 지금 최소 단면적이죠. 그럼 요거보다 굵어야 되는데 6 스퀘어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굵은 게 10 스퀘어니까 여기서는 10 스퀘어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전선 규격이 나와 있으면 10으로 가고 요거 안 나오고 단순히 단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요 6.25 계산된 값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특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보호도체에 대해서 단면적을 보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수치가 있어서 단답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런 노출 도전부에 충전부가 연결되죠. 뭐 L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지를 한다고 봐요. 이게 보호도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표, 뭐 16, 35 나온 거요. 그거나 계산식 요 두 개로 최소 단면적 이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요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 고장난 상태가 아니라 정상 상태에서 누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누설 전류가. 그 누설 전류가 10mA 이하여야 되는데 요 누설 전류가 10mA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최소 단면적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이제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에 이제 구리일 때랑 알루미늄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리일 때가 10 스퀘어고 알루미늄일 때가 16 스퀘어예요. 요 두 개의 수치는 좀 알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식으로 해서 계산된 단면적이 뭐 6 스퀘어를 선정했다고 봐요. 근데 구리의 경우 근데 실제로 요 보호도체에 요 10mA를 초과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현장 조건에 의해서. 그럼 요 6 스퀘어로 선정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최소 단면적인 10 스퀘어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10 스퀘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런 요런 경우에 대한 특례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미리암페어는 요 접지 쪽에 10mA만 나와요. 그래서 요 10mA 그냥 가져가고 구리의 경우 10 스퀘어, 알루미늄 16 스퀘어 요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1편 영상은 7번까지 볼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2편에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실기는 재볼 때 접지가 되게 중요하고 수치들이 많이 나와서 객관식으로 낼 게 많아요. 근데 실기는 쪽 보시면은 단답 위주일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해봤자 아까 그 보호도체 계산하는 거 정도 올 거니까 그 정도 준비하시고 이거보다는 감전보호랑 과전류 보호 저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할 거니까 그쪽이 뭐 계산 문제 쪽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쪽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기는. 그래도 접지 쪽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충분히 단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정도 보시면 재볼 때 이거 말고는 단답으로 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